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1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조가 강대강 타협점 없이 대치를 이어가며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광주시는 자동차 운반용 화물차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신항으로 번호판 없는 수출용 차량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2주째 이어지며 광주의 평동 출하장과 광주공항에 마련된 임시 적치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 개별 운송된 건 현재까지 18,000여 대입니다. 이곳 기아차 광주 공장 밖으로는 운전자들이 직접 차량을 옮기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하루 평균 1,800대에 이릅니다. 광주에서는 특히 생산된 신차를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회의를 연 광주시가 내놓은 대책은 자동차 운반용 화물차 노동자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달라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와 달리 자동차 운반용 화물차는 안전운임제의 품목도 아니고 업무 개시 명령의 적절성을 두고 국제노동기구 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먼저 요청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저희 노동자들하고 어떤 일말의 대화나 소통을 하려는 어떤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화물 운수 종사자들을 억압하려는. 결국 광주시 계획은 하루가 안 돼 철회됐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요청은 실무 차원에서 논의한 대책들 중 하나였고 수출용 신차를 목포 신항으로 옮기면 현재 있는 임시 적치장에 차량을 수용하는데 아직까지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 임시 적치장이 필요하면 비어있는 남평 활주로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돼서 계속 적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남평 활주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따라 금호 타이어도 생산량을 70%로 줄였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노동계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부 간의 접점 없이 대치가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지난달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사업 제안서가 제출된 데 이어 오늘은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개발을 원하는 입장과 보존과 공공성을 요구하는 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방 일신방직 부지 부동산 개발업체 휴먼스 홀딩스는 지난달 18일 광주시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문화 복합 쇼핑몰 더 현대광주를 핵심 앵커 시설로 하는 등 해당 부지를 광주의 차세대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장 건축물의 원형 보존 등을 통해 역사성을 확보하고 학교와 공공시설 용지 등을 조성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전체 사업 부지의 37.5%를 공공부지로 내놓는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복합개발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하며 역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론에 참여한 전남 일신방직 부지의 주민들은 주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기본계획만 1년 반이 걸렸고 보존할 건물도 너무 많다며 광주에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요즘에 젊은이들, 20, 30대들은 노잼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노잼 도시를 탈출해서 매력적인 도시를 이루고 정치 경제적으로 폐쇄된 분위기를 많이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의 제안서는 공공성과 역사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부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로 인해 공장 건축물의 역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협상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인 산업 건축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실종했고 사업자가 제시한 공공기여 수준은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감안하면 너무 적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개발 이익을 감안하면 역사공원 포함한 50% 내외는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래서 최소한 부지 면적 70% 정도는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전방 일신방직 개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총괄한 광주시 총괄건축사는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수준의 보존이라며 이제 막 사업 제안서가 제출된 만큼 논의를 통해 역사적 가치를 반영하고 도시의 매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역시 역사성과 공공성,
지역성, 투명성 등 4가지 원칙을 가지고 6개월 안에 결론을 도출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방 일심방직 부지를 광주에 랜드들겠다는 광주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코로나19는 소외계층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매 끼니가 부담인 독거노인 등 어르신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어르신들이 의지했던 무료 급식소들이 운영을 중단했다가 하나둘씩 다시 문을 열고 있는데 오늘 문을 연 한 급식소에는 그야말로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무료 급식소가 1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빈자리 하나 없이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 무료 급식소가 문을 열기 약 2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30m 밖까지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이날 모인 독거노인 등 어르신은 500명. 11시 정각이 되자 도시락과 생수, 과일 등이 담긴 음식 꾸러미가 차례로 배부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밥 주고 맛있게 보이고 우리 보기도 깨끗하게 좋고. 평소 이 무료 급식소는 일주일에 3번씩 문을 열고 하루 350명 안팎의 끼니를 책임져 왔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문을 닫았던 지난 1년 동안 언제 운영을 재개하느냐는 문의 전화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여기 지나갈 때마다 자꾸 쳐다보고 저 글씨 써진 간판을 자꾸 봐오고 그랬거든요. 기다림 끝에 꾸러미를 받은 어르신의 얼굴엔 웃음이 넘칩니다. 살 맛이 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한번 흔들고 싶어. 좋아갖고. 이 무료 급식소가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건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후원과 봉사를 기반으로 운영돼 왔는데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며 인력도 자금도 확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용자 가운데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다는 점도 운영을 어렵게 했습니다.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후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부득이하게 운영을 못하게 되었던. 결국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이고 자원봉사 인력을 구했습니다. 질서 유지라든지 여기 도움이 되는 이제 인력, 자원봉사 이런 연계들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 광주 지역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은 3만 명 이상. 모두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유례없는 가뭄에 물 사정이 심각하다는 내용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죠. 전남 일부 섬 지역은 마실 물도 부족할 정도인데요. 결국 환경부가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이동식 해수 담수화 선박을 섬 지역에 긴급 투입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항 앞바다에 1,800톤급 대형 선박이 정박해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선박인 드림즈호. 바닷물을 끌어올려 염분이 없는 물로 바꾸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선박을 이용하면 하루에 담수 300톤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주민 1,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드림즈호에서 생산된 식수들은 호스를 통해 대형 철부선에 실린 화물차로 옮겨지고 2시간여 항해 끝에 완도 소안도에 도착한 뒤 저수지를 채웁니다. 제한급수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섬 주민들에게는 큰 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매일 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 이렇게 식당 하는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면 제일 힘든 게 운영하는데 제일 힘드니까 많은 도움들이 외부에서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환경부는 당초 소안도 인근에 해수 담수화 선박을 정박해 물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소안도의 수심이 낮다 보니 완도항에서 철부선으로 물을 옮기고 있습니다. 일일 130톤 정도 이렇게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완도는 극심한 가뭄으로 넙도는 1일 급수 6일 단수, 소안도는 2일 급수 5일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조익문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조 내정자가 철도 관련이나 행정 경험이 없다며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고, 조 내정자는 시민단체와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경험 부족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청문 경과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한빛원전 4호기가 재가동을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재가동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과 전라북도 의회 등은 기자회견에서 대형 공극이 생긴 한빛 4호기가 안전하게 보수됐다는 설명을 믿을 수 없다며 안전성 검사를 다시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정비 중 공극이 발견돼 가동을 멈추고 있는 한빛 4호기는 내일 원안위에서 점검 결과 보고가 통과되면 곧 재가동될 전망입니다. 광주 전남 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국 설치에 대해 경찰 내부 의견 수렴을 주도했던 류사명 총경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경찰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내일 류 총경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당시 참석한 전국의 경찰서장들은 주말 휴가를 내고 자리에 참석한 것이라며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중징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산란계 농가와 시중 계란 판매업체의 계란에 대한 살충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산란계 농가 127개소, 식용난 선별 포장업체는 54개소, 식용난 수집 판매업체는 184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도 등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정부에 요구한 가운데 광주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보다는 어르신과 취약시설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